네, 산학협력 공동 프로젝트 이제 결과 보고에 발표하게 될 정진우라고 합니다. 네, 저희 팀은 이제 수 안티 에딕션이고 대화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중독 치료 상담 서비스 개발 및 데이터 학습 모델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개요를 설명하기 전에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된 이제 계기가 이제 현대 사회에는 이제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과 같은 이제 전통적인 중독 문제뿐만이 아니라 소셜 미디어 중독 그리고 디지털 미디어 중독과 같은 이제 새로운 형태의 인지 중독이 이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독 문제들이 개인에게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막대한 사회 비용을 유발합니다. 실제로 SBS 그리고 중앙일보 그리고 경향신문 등 같이 이제 국내 주요 언론 매체에서도 이제 4대 중독과 관련돼서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이 이제 연간 109조 5천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론이 이제 예방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법 그리고 치료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는 그 중에서 치료적인 차원으로 접근을 해보았습니다. 기존 치료적인 방식인 이제 대면 상담 방식은 이제 시간 공간적인 제약이 있고 또 사회적인 낙인 효과로 인해서 사람들이 접근하기 꺼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디지털 치료제 방식으로 이제 중독 치료를 하는 챗봇을 만들기로 결정을 했고, 근데 저번 중간 발표회에서 피드백했던 것처럼 이제 도박이나 알코올 같이 중독 성향이 좀 강한 것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디지털 치료제로 현실적으로 치료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방식으로 초점을 맞춘 게 디지털 치료로 접근성을 높이고 그거를 대면 상담으로 연계를 시켜보자 해가지고 현실적인 치료 방안도 이제 모색해 보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장점이 기존 대면 상담을 하는 거는 처음 보는 사람이 이제 상담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사실 사람을 치료하고 알아가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존 대면 방식보다 저희 챗봇을 사용하다가 대면 방식으로 넘어간 방식이 그 전문 상담사 입장에서도 더 좋을 것이고, 그리고 환자 입장에서도 좀 치료 가능성을 높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 개발 목표를 이제 세 가지로 요약을 하자면은 개인 맞춤형 중독 상담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리고 레그를 기반한 AI 상담 모델을 개발해 하는 건데, 이제 레그에 들어가는 이제 논리지 베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DBP와 키스 등 공개 학술 DB,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저희는 이제 인지 행동 치료라는 기법에 좀 초점을 맞춰서 논리지 베이스를 좀 구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웹 기반 프로토타입을 구현하고 검증까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앱 내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자가 챗봇을 통해서 대화를 입력을 하면은 이제 챗봇은 API를 요청해서 백엔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백엔드는 이제 Next.js 기반인데 그 사용자가 입력한 자연어 문장을 이제 벡터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DB 기반으로 유사도를 검색하기 위해서는 자연어로 검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인베딩 API를 사용해서 벡터로 변환한 다음에 이제 벡터 DB라는 이제 비정형 데이터로 저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용자 상담 기록과 같은 정형 데이터, 그리고 아까 바꿨던 비정형 데이터, 그리고 중독 관련 논문 연구들을 기반으로 문서를 검색하고 프롬프트를 증강시킵니다. 그래서 그 증강된 프롬프트를 LLM API에 연동해서 같이 집어넣어서 그 LLM이 단순히 사용자의 데이터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기존 전문성이 있는 연구 자료들까지 종합해서 판단해서 결과가 도출되는 이제 레그 시스템을 구현해 봤습니다. 프로젝트 일정은 이제 4월에 7월은 이제 계획 및 시스템을 설계를 했고, 기존에 있던 것처럼 똑같이 스토리보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텝 2 같은 경우는 피드백을 받아서 개발 초점 방향을 좀 바꿔서 대면 상담을 어떻게 연계할 수 있을지, 만약에 대면 상담을 하게 된다면은 대면 상담으로 넘어가는 데이터를 어떻게 구성하고, 그리고 어떤 데이터를 주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은 데이터 분석적인 차원에서 인사이트를 새로 도출해서 전달해야 될지를 이제 조금 회의를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텝 3에서는 일단은 대면 상담을 제외하고 기본적인 요소들이 다 구현될 수 있는지를 MVP로 빠르게 구현하고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해서 이 챗의 주요 기능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중독 유형을 골라야 합니다. 뭐 흡연, 게임, 스마트폰 및 SNS처럼 이제 중독 유형을 고르고, 그리고 저 뒤에 보이는 이제 흡연 개선 목표를 설정하시오처럼 목표를 먼저 선택합니다. 뭐 흡연량 50% 줄이기, 기존에는 몇 개비를 폈는지를 입력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치료 기간이 얼마나 될지도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채팅으로 넘어가고, 자연스럽게 이제 채팅은 시스템 프롬프트나 기존 레그 같은 걸 활용해서 자연스럽게 사용자의 정보를 얻어낼 수 있게 유도를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필요한 부분을 피드백하고 치료 기법들을 소개를 합니다. 이것도 아까 말했던 거를 이제 다시 설명하는 건데, 질문을 입력하고 질문 전처리하고 의도 파악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문서를 다시 꺼내오고, 그리고 사용자한테 응답 표시했고, 이건 아까 말했던 내용이고, 그리고 저희는 여기서 이제 API 같은 거는 일단은 GPT API를 썼고, 벡터DB는 이제 파인콘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랭체인까지 적용을 해서 문맥까지 유지를 하고 기술적으로도 비용을 낮출 수 있게 설계를 한번 해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관리나 배포 같은 측면에서도 이제 클라우드를 연결을 해서 배포를 할 수 있게 구성을 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현실적인 사양을 고려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전체 기능이 아니라 핵심 기능으로 개발을 진행했고, 결과물은 기존에 설정돼 있던 앱이 아니라 웹 기반으로 프로타입 형태로 구현했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은, 웹이 이제 앱으로 구현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모바일도 레이아웃이 너무 많다 보니까 구성해야 될 게, 고려해야 될 게 많고, 저희는 이제 MVP 개발 방향에 따라서 일단 웹으로 먼저 구현을 했습니다. 한데 이제 Vue.js, 프론트엔드는 Vue.js로 구현했기 때문에 레이아웃만 다시 설정하면 앱으로도 언제든지 쉽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 결과로서 이제 시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시작하게 되면은 저는 이제 담배를 피지 않지만 흡연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1일 흡연량 50% 줄이기, 그리고 만약에 하루에 한 5개비 정도 핀다고 가정을 해서 한 1개월 정도 한번 유지해 보겠다 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너무 많이 힘들었다, 담배 생각이 많이 났다, 이제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면은 일단 처음에는 이제 공감을 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인 이제 질문을 이제 유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놀리지 베이스에 들어간 이제 연구 결과 같은 것도 이제 같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상황에서 흡연은 뭐 뇌에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단기적인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스트레스 더 늘린다, 조심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안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또 이제 다시 설명하게 됩니다. 이게 템퍼러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계속 질문이 달라져서 좀 시나리오를 작성했는데 조금 다른 방향으로도 좀 가는 것 같습니다.
시연은 충분한 것 같거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마무리를 해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개발 성과는 이제 핵심 기능을 다 구현했다는 점이고, 그것도 레그 기반으로 그 관련 연구까지 적용을 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학 발전 가능성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디지털 치료제가 강도가 높은 중독에는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없다는 점이 한계라고 볼 수 있지만, 이제 추후에는 이제 대면 상담 연계를 공고히 하면서 이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데이터까지도 확보를 잘 해야지 저희가 원하는 치료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AI 상담의 부작용으로 이게 챗GPT하고 실제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자살까지 유도를 한 경우가 이제 부작용 사례가 있거든요, 실제로. 아, 네네. 근데 이제 이것도 AI 상담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부작용을 고려했을 때 이 네. 레그 부분의 적용을 어떤 식으로 그걸 고려했는지, 그런 부분이 있는지 좀 궁금해요. 그런 부작용을 고려하진 않았지만, 그럼 만약에 부작용을 고려한다고 했을 때 한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전문가 뒤에 연결 시스템이 있는 것처럼 이제 전문가 모니터링 시스템도 추가를 해서 요약된 정보를 전문가로서 중간중간 보고를 하는 식으로 해서 전문가가 관리한다 그러면은 그런 부작용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지금 흡연 게임 스마트폰 중독에 대해서 구현을 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알코올, 도박, 약물 이런 것들은 좀 고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면담이나 이런 거를 고려하고 있다 그러셨는데, 그냥 궁금해서, 근데 알코올, 도박, 약물 다음에 쇼핑을 넣었는데 이게 그만큼 심각한 중독으로 판단하셨던 건가요? 쇼핑을 넣었다는 거는 이제 가장 중요하다기보다는 이제 중독의 양상이 단순히 뭐 그런 약물뿐만이 아니라 다양하게 변질될 수도 있고, 근데 그 다양한 중독에 해당하는 거를 일일이 또 상담을 받고 내가 진짜 문제인가를 생각하기에는 정말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인지 행동 치료 관점에서 인지를 하지 못한다는 것 자체도 좀 위험한 요소라고 생각해서 포함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